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일 한자 86번째 시간입니다. 86번째 컨텐츠는 바로 이것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생겼죠. 네. 중국에 가시면 이 글자를 꽤나 자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 글자 무엇일까요? 네, 이 글자는 무려 특급에 배정되어 있는 예쁠 봉자입니다. 특급 한자를 왜 가지고 왔느냐? 네, 이 안에는 의외로 많은 이야기들이 숨어 있습니다. 일단은 먼저 보시죠. 네, 이 글자는 원래 고대 재물을 담던 그릇인 이 글자와 같은 글자입니다. 어찌 보면 이 글자의 속자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이 글자는 풍년풍자입니다. 그런데 풍년풍자, 우리가 보던 풍년풍자와는 조금 다르게 생겼죠. 흔히 볼 수 있는 글자는 아닙니다. 그러면 이 글자가 과연 뭘 뜻하느냐? 이 안에 들어있는 글자인데 곡식 및 과일, 그러니까 재물을 바치는 거예요. 신께 감사의 인사를 하고 예의를 갖춰서 재물을 올리는 것인데, 네, 그것이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 곡식 및 과일일 수도 있고, 혹은 구슬, 옥구슬을 꿰는 모양일 수도 있습니다. 이건 또 무슨 얘기냐? 이 글자 아시죠? 모두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구슬 옥자입니다. 그냥 구슬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죠.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구슬을 왜 꿰어야 하는지, 저는 어렸을 때 이 속담을 들으면서 그렇게 하찮은 구슬을 왜 꿰어야 하는지, 왜 보배가 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구슬은 이 구슬옥, 그러니까 제대로 된 값비싼 옥, 보석인 옥, 혹은 보석 중에 또 하나인 호박이라고 있죠.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자, 어쨌든 그것들을 이렇게 꿰어넣은 모습이 바로 구슬옥자의 원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그 제기라고 합니다. 제기 안에 담아놓은 그런 재물이 곡식이나 과일, 수확한 그런 수확물일 수도 있고, 혹은 구슬을 꿰어서 거기에 올려놓았을 수도 있죠. 경건하게 예의를 갖춰서 하기 때문에 예도 레자하고도 사실 통합니다. 그건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게 풍년풍자인데요. 이게 풍년풍자인데 여기 아래쪽에 있는 이 글자, 예전에 예도 레자 할 때 설명드렸었는데 이거는 이렇게 생긴 제기를 말합니다. 이 안에 이렇게 그렇죠? 뭔가 이렇게 우목하게 돼가지고 이거 안에 재물을 넣고 신께 이렇게 복을 바라는 거죠. 제사를 지내는 거죠. 그래서 콩 두자가 원래 아니고 그렇게 우목 약간 컵 모양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제기를 말합니다. 자, 다시 예쁠 봉자로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쁠 봉자. 이 글자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풍년풍자랑 통합니다. 예쁠 봉자를 찾아보면 지금 예쁠 봉자는 중국에서 간화자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글자가 검색이 됩니다. 발음은 펑이고, 보세요. 이렇게 제기 위에다가 여긴 곡식으로 보입니다. 과일도 아니고 곡식이나 곡물, 과일, 혹은 옥구슬을 꿰는 것을 올려놓은 것에서 출발을 하는 거죠. 여기 보셔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중국에서는 예쁠 봉자를 풍년풍자랑 같이 쓴다. 자, 풍년풍자 보실까요? 본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예쁠 봉자가 2개나 들어가 있죠? 근데 무려 이것도 특급에 해당합니다. 예쁠 봉, 풍년풍의 봉자 둘 다 특급에 해당하는데, 자, 여기 보시면 명확하게 예쁠 봉자가 2개나 포함되어 있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아주 자주 쓰는 속자는 어떻게 생겼느냐? 이 글자입니다. 풍년풍. 준사급에 배정되어 있죠. 풍년풍자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글자에서 이 글자, 그리고 이 글자로 이렇게 변형돼서 간략화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 글자는 우리나라에서는 따로 풍자로는 잘 쓰지 않습니다만 일부 자전에는
풍년풍과 같다라고 설명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자, 이 예도 례자라는 글자를 제가 금일 한자 71번 컨텐츠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71번 영상을 다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위쪽에 제가 링크를 하나 걸어 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원래는 예도 례자 같은 경우는 보일 시자가 없었는데 나중에 제사를 지내는 예의와 관련이 된다 해서 풍년 풍자랑 헷갈리게 되면서 보일 시자를 쓴 것이 지금의 예도 례자이다 라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예쁠 봉자에 대해서 다시 보겠습니다. 예쁠 봉자의 이체자들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당히 우리가 알고 있는 글자들도 있고 모르는 글자들도 포함이 되어 있네요. 어쨌든 예쁠 봉자에 이 뭐라고 그럴까요? 이체자들 중에는 이 예쁠 봉자가 들어가는 이 획이 들어가는 이 부수가 들어가는 글자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 빼고요. 이것도 원래 예도 례자라고 말씀드렸죠. 원래는. 자, 좀 복잡하긴 합니다만 계속 진행해 가겠습니다. 한중일 삼국에서는 이 풍년 풍자를 어떻게 쓰고 있을까요? 우리는 풍년 풍자를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우리는 풍년 풍자를 이렇게 씁니다만 가끔씩 이렇게 특급에 해당하지만 본자를 쓰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중국에서는요. 본토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펑이라고 하고 이 글자만 사용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자, 그러면 번체자는요. 번체자는 보통 이렇게 쓰는 경우가 우리보다는 훨씬 많이 있습니다. 특히 타이완, 홍콩, 마카오 지역에서는 이렇게 쓰는 글자나 혹은 상점의 간판 등을 흔히 볼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아무리 정자를 고집한다고는 하지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오히려 번체자, 중화권에서 본자를 제대로 챙겨 쓰는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주 드문 경우죠. 보통은 우리가 번체자보다 더 본자를 중시해서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라면 좀 예외적인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발음 역시 타이완 기준으로 펑이라고 발음합니다. 일본 신자체는 어떨까요? 신자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랑 거의 같네요. 발음은 음독이면 호라고 하고요. 훈독에는 유타라고 하고 풍요롭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좀 주의해야 될 것이 이 토요라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인물이나 지명에 많이 사용하는데 이 토요와 관련된 것은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도요토미 히데요시, 풍신수길이라고 하죠. 혹은 일본의 자동차 메이커 중에 하나인 토요타의 토요에도 이 풍자가 쓰입니다. 뒤에서 다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풍년 풍자가 들어가는 단어에는 무엇이 있느냐? 참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만 일단 6가지를 가져왔습니다. 처음엔 풍요, 두 번째는 풍만, 세 번째는 풍부, 네 번째는 대풍, 다섯 번째는 풍신수길, 여섯 번째는 풍어입니다. 순서대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순서는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풍요라는 글자입니다. 우리 풍요롭다라는 말을 아주 자주 쓰는데 생각보다 이 요자가 어려운 글자라는 사실 말씀드리고 흠뻑 많아서 넉넉함. 그냥 국어사전의 정의인데 좀 어색합니다. 흠뻑 많아서 넉넉함. 이런 뜻으로 되어 있고요. 가멸, 부유 와 유사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글자는 넉넉할 요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1급에 해당되어 있네요. 요자는. 그 다음 글자는 풍만입니다. 원래는 1번 뜻으로 자주 사용되어 것이었는데 풍족하여 그득함, 풍요롭다랑 비슷한 뜻이었지만 최근에는 한중일 삼국 모두 다 2번의 뜻으로 주로 사용하고 있죠. 몸에 살이 탐스럽게 많다, 풍만하다. 어떤 뜻인지 감이 오실 겁니다. 그 다음 글자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 글자는 풍부입니다. 이것도 많이 쓰죠. 넉넉하고 많다. 그렇죠? 부유할 부자. 그 다음 보시죠. 대풍입니다. 농사가 아주 잘된 풍년이다.
대유년, 있을 유자를 쓰네요. 대풍년, 어거리 풍년이라는 우리말도 있는 듯합니다. 자, 왜 이 풍자를 우리나라 잘 쓰지 않고 있는데 이 풍자를 굳이 썼느냐? 앞에 나온 네 글자 대풍까지 모두 다 국어사전에는 이 풍을 쓰지 않고 이 표준국어 대사전 기준입니다. 이 풍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어문의 기준으로 특급에 배정되어 있고 이것이 4급에 배정되어 있는데 우리 국어사전에는 이것이 본자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어문회와 국어사전 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왜 이런 차이가 발생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이것을 본자로 쓰다가 이게 너무 복잡하니까 이걸로 바꾸지 않았을까, 혹은 일본의 신자체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는 들고 있습니다. 어쨌든 요즘엔 이 글자를 많이 쓰고 국어사전 표제어에는 본자가, 무려 본자가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풍어라고 있었습니다. 풍어. 풍년과 비슷하죠.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어자, 물고기 잡을 어자거든요. 물고기 잡을, 고기 잡을 어자가 들어간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풍어는 물고기가 많이 잡힘, 뭐 대풍, 풍년, 그래서 대어라고도 하고 반대말은 흉어라고도 하는데 문제는 이 물수변이 있는 어자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5급의 고기 잡을 어자인데 이 글자가 들어간 단어가 꽤나 많이 됩니다. 예를 들어 어획량할 때 어자도 이 글자를 쓰고요. 어부할 때 어자도 물고기, 고기 어가 아니라 고기 잡을 어자를 써야 됩니다. 물론 부자는 지아비 부자를 써도 되고 아비 부자를 써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리고 우리가 뭐 농촌, 산촌, 어촌 할 때 어촌도 그냥 물고기 어자가 아닙니다. 고기 잡을 어자. 그러니까 고기를 잡는 마을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어민이라고 할 때도 우리는 보통 물고기 어자를 떠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사실은 뭐 물고기 어자가 먼저 떠오르는데 이 어민이라고 뜨면 틀리고 여기다가 반드시 물수를 붙여줘야 올바른 한자 표기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겸사겸사 한번 알아두시면 어떨까요? 물론 그 물고기 고기 어자를 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어종이 어떻다. 우리 그 북어, 이 말린 명태죠. 혹은 부어. 부어라는 거는 재밌는 게 원래 부어에서 이게 어떤 자음 동화가 일어났다고 해야 될까요? 붕어가 됐습니다. 여기서. 어쨌든 이럴 때는 그냥 물고기, 고기 어자를 쓰는 것이 맞습니다만 고기 잡을 어자가 쓰는 상황이 반드시 있다. 이 부분은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인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명, 아까 말씀드린 풍신수길입니다. 풍신수길,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아까 훈독으로 토요라는 발음으로 인명이나 지명에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도요토미 히데요시입니다. 토요토미 히데요시. 그래서 일본의 무장 정치가고 일본을 통일한 다음 중국을 침략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공격하여 임진왜란을 일으켰지만 실패한 우리로 따지면 대단한 조선시대의 침략자의 이름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풍신수길. 참고로 중국에서는 이 풍신수길을 뭐 도요토미 히데요시라고 부르지 않고 풍신수길에 해당하는 중국어로 대부분 부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펑천 시우지 이렇게 부르거든요. 이 다음 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제가 미리 얘기한 바 있지만 이것은 토요타입니다. 자동차 회사죠. 그 다음에 중국에서는 당연히 간체자로 펑티엔이라고 하지 토요타라고 하면 뭐 토요타 정도는 유명하니까 일본 중국 사람도 알 수 있겠지만 잘 못 알아듣습니다. 풍천, 펑티엔이라고 발음을 해야 알아듣죠. 이것은 풍전, 토요타고 자, 토요타가 왜 토요타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살짝 제가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지금 토요타의 회사의 본사가 아이치현에 토요타시, 토요타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토요타시에 있기 때문에 토요타인가? 그렇게 1차원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조금 더 살펴보면 조금 다른 얘기가 나옵니다. 이 토요타의 로고가 예전에는 토요다로 돼 있다가 1936년에 토요타로 바뀌었고 1989년에는 영문 명칭이 다시 돌아와서 토요타로 이제 변경이 되었는데 로고가요. 토요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 사실은 이 토요타시의 명칭은 원래는 코로모시였습니다. 그러면 왜 토요타시로 바뀌었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토요타라는 것이 원래 그 창업주의 이름인 토요다에서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토요다라고 하니까 서양권에서 이걸 토요타라고 읽는 경우가 꽤 많이 있었나 봐요. 실제로 토요타로 읽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코로모시에서 시작한 자동차 기업이었는데 자동차 부흥을 알리고 또한 여기는 자동차의 고장이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1959년에 이 이름을 뭐 발음도 이상하고 한자도 조금 외우기 어려운 일본 사람에게도 그런 부분이 있었나 봐요. 코로모시에서 토요타시로 아예 이 자동차 회사의 이름을 따서 시를 바꾼 아주 특이한 경우죠. 그래서 지금은 토요타시에서 가장 유명한 것 토요타 자동차가 된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풍년 풍자를 중국에서 이렇게 쓰고 훈독으로는 토요라는 이름도 있다. 그런 발음도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재밌죠? 창업주의 이름이었는데 그것이 지금 도시의 이름으로까지 바뀌게 된 그런 아주 드문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풍년 풍자가 들어간 이런 글자를 풍요, 풍만, 풍부, 대풍, 풍어, 풍신수길, 그다음에 풍천, 토요타까지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알아보고 있는 글자는 바로 이 예쁠 봉자라는 사실,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면서 콘텐츠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일 한자 86번째 시간에는 예쁠 봉자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아울러 예쁠 봉자와 관련이 있는 풍년 풍자 두 가지 그 글자체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일단 오늘 참여 여기까지 드리고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콘텐츠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